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왔는데요. 여름 휴가 가실 때 휴가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겠지만 특별히 금융 정보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휴가철에 금융 관련한 정보를 어떤 걸 알아둬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들을 많이 가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해외 여행을 좀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관련된 이제 사용 팁, 또 이제 외화 환전 관련된 팁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여행 갔을 때 여행자 보험, 또 이제 국내 여행을 할 때도 장시간 또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유용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를 가시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해외 가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분실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하다 보면은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원화 결제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됐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나,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신용카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린 건데요. 예시 첫 번째는 해외에서 이제 원화로 이제 결제됐을 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KRW가 이제 대한민국 국내 통화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현지 통화죠. 그래서 EUR 유로로 이제 계산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예시, 첫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원화로 이제 해외에서 결제가 될 때는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한 3 내지 한 8% 정도가 원화 결제 수수료가 붙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환전 수수료가 이제 더 붙는데 1 내지 한 2%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붙는 수수료가 무려 4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요. 항상 해외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이 영수증상에 원화로 됐는지 아니면 현지 통화로 됐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요. 만에 하나 원화로 결제가 됐다고 그러면요. 취소를 하시고 다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가능하시니까요. 일단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시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현지 통화로 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유로화는 이제 유럽 갔을 경우에 유로화로 하고 미국 가면 미국 달러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지금 결제 시점과 지금 이제 카드를 쓰는 시점과 결제 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이런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는 또 엄청난 수수료가 붙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숨겨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외 공항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기념품 매장 등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항상 영수증을 좀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아무래도 이제 물건 사실 때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가시고 외화를 안 가지고 가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분실을 했다. 정말 난감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카드를 이제 분실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도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당황하시는데요. 그러시 마시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 긴급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면은 그 해외에서도 인터넷 사용들이 많이 잘 하시니까요. 그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해외에서 도난이나 분실했을 때 콜센터 연락처가 있으니까 글로 꼭 연락을 하셔야지만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현찰이 없는데 신용카드도 분실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 대체 서비스, 이제 카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요. 보통 하루 또는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그 자기 숙소지로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 방문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실 거는요. 요건 이제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을 하시고 국내에 돌아오시면은 반납을 하시거나 폐기를 하시고 정상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팁은요. 신용카드를 이제 분실하게 되면은
해외에서 또 부정 사용이 계속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국내 출입국 신고 이제 동의서, 활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요.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 본인의 명의의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에 아예 승인이 안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신용카드 분실을 했을 때 보상을 이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뭐 서명을 통해서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요. 신고 즉시 그 이후에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분실 신고 이전에 60일 이전에 혹여나 또 부정 사용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 하나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혹여나 이제 본인이 강제로 어떤 생명이라든지 신체 위협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상대방한테 알려줘가지고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요, 카드사에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좀 유의하시면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실 때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니까요. 그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신용카드를 쓰지만 또 돈을 받고 가잖아요. 환전을 하게 될 경우 어디 가면 제일 싼지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 잘 모르지만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건 알죠. 공항에서 환전하면 손해다. 이건 알고 있는데요. 환전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해외여행을 많이들 가시니까요. 우리나라 뭐 인구의 한 3명 중에 1명은 작년에 해외를 다 나왔다고 합니다. 한 1,600만 명이 이제 해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환전할 때 뭐 최근에 그 좀 뭐 유행이 됐던 서울역에 있는 은행의 환전센터에 가면 수수료율이 거의 뭐 90%를 이제 그렇다면서요. 절약하니까. 근데 이제 대기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환전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각 은행별 뭐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좋지만 은행협회에 가시면은 은행별로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환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달러 말고 동남아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나라의 이제 화폐로 직접 환전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환전 수수료가 적게는 4%, 많게는 한 10%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미 달러 같은 경우는 국내 유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가 2%밖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을 환전하면은 2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의 페소라든지 뭐 베트남의 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0%에서 무려 12%까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뭐 달러로 아예 환전을 하시고 그 현재 나라에 가셔서 그 달러로 그 나라 돈을 바꾸시는 게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팁인데요. 사실 환전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환전을 하셔야지만 환전 수수료를 좀 아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환전할 때는 미 달러로 좀 하시고 특히 동남아 가실 때는요. 그 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환전 신청을 하면 우대율이 무려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한 2만 원 정도 환전 수수료를 내시는데 70%를 이제 싸게 해주니까 무려 14,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별로 이제 뭐 고객 할인 제도라든지 또 휴가철 환전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이제 환전 관련해서는 이런 거 팁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건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놓고 그 지점에 가서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이렇게 환전하면 불리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베트남 다녀올 때 베트남은 공항에서 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래갖고 제가 공항에서 했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환전에 따른 그 수수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주셨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 이 보험들을 들지 말지 참 고민이에요. 해외 그 상해보험 이런 것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본인이 들 경우는 참 고민이 되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는 이제 마음으로
보험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보험을 이제 안 들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뭐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작년에 해외로 나가서 이제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3개월 이내 어떤 단기 체류라든지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등에 대해서 기간에 맞게 여행자 보험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주로 이제 신체상의 어떤 상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질병 또는 이제 휴대폰 관련된 도난, 그다음에 또 혹여나 내가 외국에 가서 남의 이제 물건을 뭐 훼손한다든지 네. 이런 배상 책임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료가 단기 체류인 경우에는요, 3개월 미만은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은 예. 여행자 보험을 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 가입은 뭐 콜센터라든지 또는 인터넷 이런 데에서 쉽게 가입도 가능하고요. 또 공항에 가시면은 이제 몇 개 보험사들이 네. 여행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부스를 마련해놨으니까요. 거기에 가서도 이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 시 이제 유의할 점은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은 사실대로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위험한 전쟁 지역이나 이런 데 가는데 안 간다고 이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보상이 또 안 되시고요. 또는 기존에 본인이 앓고 있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보상이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요. 이제 의료 실비 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한 60% 이상이 다 돼 있죠. 네. 중복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해외에서 만약에 내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40%까지는 보장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의료실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입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청구하는지 고민도 하시고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도표를 보고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나 질병 사고가 나면요, 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단서라든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까먹고 나중에 청구하려고 그러면요, 요걸 이제 서류를 받으려면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해외에 있는 병원에 방문을 하면요, 진단서라든지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휴대폰 도난 사고들이 있으면요, 가까운 이제 현지의 경찰서의 사고 증명서를 꼭 수령을 하시고요. 공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항 안내소에서 이런 확인증을 받으시면요, 나중에 국내에 와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문제없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행자 보험 말씀해 주셨고요. 꼭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제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아닌데 누가 이제 힘드니까 옆에 분이 운전을 한다든지 보험 관련된 얘기를 좀 챙겨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네. 가입자를 뭐 이렇게 한정한다든지 네. 보험료의 어떤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깜빡하고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만 운전하는 걸로 네. 보통 가입을 부부 한정 뭐 이렇게 그렇죠. 하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뭐 장거리 뭐 국내 여행을 갔을 경우에 뭐 친척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들하고 네. 같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능한 이제 운전자 범위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네. 만에 하나 범위가 안 돼 있다면은 두 가지 임시 운전자 특별 약관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시 운전자 특별 약관 같은 경우는요, 명절이나 휴가철 특정 기간에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거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는 말 그대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두 가지 약관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서 가입하시고, 이 또한 보험료는요 되게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만 가입을 하시면요. 그때 며칠간만 다른 사람이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보험을 들어주던데요? 그렇죠. 저렴한 비용. 콜센터에만 전화만 하시면요. 예.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 10,000원이면은 네. 추가로 보험이 가입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는 최근에 뭐 자동차 보험하면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험료가 또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거 체크 안 하시고 가입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에 여름철에 뭐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뭐 타이어라든지 배터리 충전 또는 견인
비상급유, 잔금 장치 해제 등에 대해서 특별 약관이 있으니까 긴급 서비스도 반드시 챙기시면 이번 여름철 휴가에 걱정 없이 운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험 들면서 긴급 출동을 고민하다가요. 보험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근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뺐는데 빼니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휴가 가실 때는 미리 좀 챙겨 놓으실 필요 있겠어요. 네, 서울 이코노미 여름철에 휴가 가실 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들 알려주셨습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